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에 상당구청이 신축 이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청주청원 통합합의 당시 낙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정된 것인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조상우 기자입니다. 면 소재지에서 구청 소재지로 변신한 효촌리. 도로 양쪽으로 다양한 메뉴의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초밥집도 생겼고 분위기 있는 카페도 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식당에 들어가 보니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식당 주인은 유동인구가 늘면서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며 청주 도심에서 장사하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내에서 지금 이쪽으로 또 자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또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근데 가게 자리가 없어갖고 여기 근방에. 땅값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개발 기대감에 도로변 대지는 500만 원 안팎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가 좀 좋고 한데 그런 데는 한 250에서 300만 원. 도로변은 어떤가요? 도로변은 한 400만 원에서 한 650 선까지. 작년보다도 많이 올랐죠. 효촌리의 변화는 상당구청 이전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까지 하나의 행정타운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 연면적만 봐도 지난 2015년 387제곱미터에 불과했지만 작년엔 2,800여 제곱미터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이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음식점이나 판매시설 위주로 상권 형성이 제한적일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상당구청 이전 효과는 3차 우회도로와 4,300세대 규모의 지북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또 한 번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운동을 하다 그만두는 체육인들이 막상 사회에 나갈 때면 막막한 심정일 텐데요. 충북 최고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진천으로 학교를 옮겨 훨씬 좋은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충북 체육고등학교 학생들. 하지만 도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대학이나 실업팀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장 운동을 그만두고 채 준비가 덜 된 채 사회로 내몰리게 됩니다. 운동으로 확신을 가지고 한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해서 못 갈 경우에는 이제 진로에 이제 혼란이 와서 충북체육회가 도내 IT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체육인들의 컴퓨터 활용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어디 기업이나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때 이제 PPT나 뭐 문서 실무 같은 자격증을 많이 따두면은 그때 가서 훨씬 도움될 것 같아서. 첫 지원 대상은 충북 최고 2, 3학년 학생들. 프리젠테이션과 엑셀, 워드 등의 정보학 기술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 교육과 자격증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도 이제 많이 도입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그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도 하는 이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충북체육회는 이번 의미 있는 첫 발을 계기로 지원 대상을 대학과 실업팀 선수, 지도자로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분야도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제천의 한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과 유사 강간을 당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누나라고 밝힌 작성자는 가해 학생들이 동생에게 술을 먹인 뒤 발가락에 휴지를 꽂고 불을 붙여 동생이 발등에 화상을 입는 등 폭행과 유사 강간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경찰과 교육당국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충주와 제천 지역을 중심으로 과수, 화상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근 지자체에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증평군 등 인근 시군은 휴일도 반납한 채 긴급 대책 회의를 가진 후 지역 사과, 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충주 5곳, 제천 1곳의 사과과수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이 확진됐고 충주와 제천 지역 22곳과
음성 2곳의 사과 과수원에서 의심 증상이 추가로 발견돼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청북도와 중국 후베이성이 자매결연 5주년을 맞았습니다. 국토의 중심이자 무예의 고쟁을 하는 공통점을 연결고리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중국 후베이성 우안시에서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화장품과 미용, 식품 등 10개 충북 기업이 참가해 불과 한나절 만에 98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바이어들 들어오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또 200만 불 정도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관광 설명회도 마련했습니다. 현지 여행사와 언론인을 대거 초청해 충북의 관광 자원과 인프라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후베이성을 찾은 관광객 중 한국인이 3번째로 많을 정도로 관광 교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参加中京北大的这个推介会啊，我们期待着有更好的这些轻州的这些旅游产品能够为我们国人所用。 중국 후베이성과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이자 바이오와 무술의 고장이란 공통점을 바탕으로 자매 결연을 맺고 5년째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후베이성은 자매 결연 5주년을 계기로 실질적 발전을 이룰 새 장을 열자고 요청했습니다. 省道之间湖北省和重庆北道之间优势互补性很强，合作的空间很大，潜力很大。 충북공항하고 우안시공항하고의 전 세계의 정기노선이 닥스를 잘 되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베이성이 중국 중부의 경제와 교통 거점이라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중국 진출에 굳건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입니다. 충청북도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과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등 올해 충북이 개최하는 국제 행사에 후베이성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양측은 인적, 물적 교류를 점진적으로 늘려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로 했습니다. 후베이성 우안시에서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지난주 청주의 한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 38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 없이 30분 만에 꺼진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된 아파트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층 아파트 화재 예방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달 30일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38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49층까지 번졌습니다. 다행히 신축 공사 현장이어서 인명피해 없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소화기로 했고요. 직원이 올라가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호스를 끌어올려서 38층에다 이제 묶은 다음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 화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입구 찾기도 힘들고 연기가 꽉 찬 상태니까 계단 찾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좀 무섭죠. 충북도 내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최대 20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더구나 소방관들이 20kg의 소방 장비를 착용한 뒤 30층 이상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법이 있지만 50층 미만 고층 건축물은 이런 규정조차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프링클러 작동과 옥내 소화전에 의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 소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점검 규정도 있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소방 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대비 측면에서 본다면 소방 교육 훈련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도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모두 49개 동. 고층 건물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 예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가장 많은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충북이 지출한 예비비는 총 81억 원으로 이 가운데 호우 피해 복구 관련 사업비가 25억 원, 3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폭염 가뭄 피해 13억 원, 저온 피해 10억 원,
농작물 가뭄 대책비 10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오늘부터 24일간의 보름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병우 교육감의 제안 설명과 함께 허창원 의원이 청남대 운영과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해 이시종 지사를 상대로 대집행기관 질의 등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교장 공모제의 신청이 저조해 올 들어 도내 9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15개 초중고에서 교장을 공모했지만 9개 학교의 지원자가 부족해 재공모에 들어갔고 1개 학교는 재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어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교육 경력 15년 이상 교육 공무원은 물론 관련 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제도로 현재 도내에서는 75곳의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13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에 표창할 우수 중소기업인 18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충북에서 3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 경영혁신, 노사화합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으로 다음 달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청주시립무용단이 시민들을 위해 학교, 기관, 기업체 등 문화예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예술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청주 양청중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도내 19개 초중고를 방문해 무용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58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결단식이 오후 5시 청주문화체육회관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구강복원의 날 행사가 오전 10시 생거진천 전통시장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내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안팎으로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5도 등 22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일부 지역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